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얼굴들이 밝아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안 좋아? 그렇구나. 오늘은 4주차로 해서 이제 국세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2쪽 종합부동산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1시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양도소득세인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랑 똑같아.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볼까요? 42쪽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1차로 뭘 내야 되죠? 재산세. 그 다음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게 뭐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종부세 이번 첫 시간은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냥 잠깐 피곤하면 주무셔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한 문제는 보너스로 우리가 맞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는 재산세는 재산별로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게 재산세고, 이름에 나왔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럼 재산이 여러 개면은 고지서도 몇 장? 여러 장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이름에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종합이 뭐예요? 저 지금 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을 물어보죠. 종합은 합친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을 합쳤다. 이게 종합부동산이야. 따라서 고지서도 종합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나온다? 한 장의 고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오는데 몇 장이 나오느냐? 이거 이름에 답이 나오잖아. 재산세, 재산이 많으면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합쳤기 때문에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뭐 여러 장, 한 장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재산별로 따로따로, 그러면 여러 장. 종합 합쳤으니까 몇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죠. 그 두 가지 이해 가시겠어요? 불안해.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름이다. 일단 처음에 고지서 날라오는구나. 그럼 몇 장의 고지서 날라온다? 한 장의 고지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특징이 나와 있는데, 특징은 요거죠. 전국의 걸 합산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죠.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 거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것만 합산해. 지방세니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면은 내 명의로 된 전국의 재산을 어떻게 해준다? 합산을 한다. 전국의 걸 합산하는 거야. 누구 걸로? 소유자별로. 그래서 몇 장이 고지서? 한 장. 그 다음에 모든 규정은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니까, 재산세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재산세가 먼저 생겼으니까. 따라서 과세 기준일도 재산세와 똑같이 되겠죠.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는 거야. 6월 1일 날 재산이 없다. 하나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속해? 뒤에 속해? 개면적일 때는 웃음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셔가지고 개업해서 돈 많이 벌면 되죠 뭐. 그럴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원칙. 원칙은 혼자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라는 말을 쓰죠. 고지서. 그런데 국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정부부가 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라고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정부에서 고지서로 보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정부부가 과세. 그냥 우리끼리는 고지서 날라간다.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 근데 예외로 고지서 보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네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진해서 신고납세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 종부세도 추가 내게 돼 있어. 불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달래려고 만든 제도예요. 야, 고지서 보낼게. 안 돼. 믿지 못하겠어. 알았어. 그러면은 불만 있으면 네가 자료 수집을 해서 네가 알아서 신고납세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양다리를 해준 거예요. 원칙은 고지서. 예외로 신고납세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괘씸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냥 고지서 나오면 돈만 잘 내면 되는데 고집을 부려서 야, 이거 못 믿겠어. 고지서 내가 신고할 거야. 신고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만 하고 납부를 안 하거나 과소납부를 했으면 괘씸죄. 야, 너 신고한다고 선택을 해놓고 뭐하러 적게 신고해.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럼 벌칙을 매기죠. 뭐가 된다? 가산세라는 걸 부과가 돼. 고지서 날라오는 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건 난이도 최상입니다.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신고납세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난이도 최상입니다.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비과세나 감면은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 뭐죠?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요. 자, 남자가 있고 집이 하나 있어. 여자가 집이 하나 있어. 결혼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처녀 총각이 집사 들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그랬나요? 그저 자신 없으면 대답 없어?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두 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합산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야, 니네 결혼했어? 알았어.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할게. 각각의 주택이라는 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5년이면 애 낳는 데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 따라서 혼인을 했을 때는 주택이 각각 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각각을 한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합산을 하면 금액이 커져. 커지면 종부세도 부담을 해야 돼. 이걸 막기 위해서 결혼했으면 몇 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5년간. 그러니까 종부세 면제해 주려고 하는 거죠. 5년이면 애 낳는데 애 몇 명이나 낳을까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많으면 5명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쌍둥이 한 번, 세 쌍둥이 한 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원금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걸 잘 살펴보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실무예요. 그렇잖아. 어차피 결혼해서 살 거 직장에 문제가 없다면은 전국에서 제일로 지원금 많이 나오는 데 가서 애를 낳으면 남편 사업자금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제 말한 대로 신혼살림을 차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넉넉히 받고.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이다. 동거, 같은 집에서 봉양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이 있어. 아들도 집이 있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 모셔도 되고 아들 집에 모셔도 되는 거예요. 해서 동거, 같은 집에서 봉양을 했으면 혼인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세금 부담 없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혼인은 5년, 그 다음 동거봉양은 몇 년? 10년.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죠. 해서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이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숫자만 알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 되겠죠. 자, 교재 나온 거 그대로 뭐 밑줄 치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공부할 거니까. 이해가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이제부터 잘 봐요.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이건 간단해요. 토지와 주택뿐이 없어요. 과세대상은 두 개뿐이 없는데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런데도 틀려. 알다가도 모르겠어. 딱 두 개뿐이 없는데 토지와 주택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었죠? 5개. 5개 있으면 재산세 내고 이 중에 2개는 종부세도 추가로 내라 이거야. 그럼 이 토지와 주택인데 재산세에서 토지는 몇 가지를 배웠죠? 3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분리과세, 농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제일 나쁜 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2주 전에. 자, 별도 합산, 사업용이 되겠죠? 자동차 운전학원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합합산, 놀리는 땅이 있죠. 이 중에서 분리과세는 종부세에서 제외를 합니다. 큰 줄 알았더니 요만해. 분리과세는 농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는 짜네. 짜나니까 종부세는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외제 가다가 논밭이 있으면 저거는 분리과세.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되느냐? 글자 그대로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종부세 안 내죠. 따라서 농지에 대해선 농사지면 짠하니까. 제가 2주 전에 그런 강의했어요. 땅 중에서는 농사짓는 땅, 농지. 여기에 대해선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재산세만 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재산세만 냅니다. 종부세 제외된다. 그럼 재산세 대상 토지 3개 중에서 얘만 종부세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단골 메뉴로 나왔죠. 그 다음 합산. 합산이라는 것은 합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사업용 토지, 요거는 비사업용 토지. 놀리는 땅. 종부세는 농지를 빼고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내는구나. 부자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거용만 종부세 내요. 이거 알면 끝이야. 외울 필요 없어. 주거용만 종부세 낸다. 그럼 주거용의 뜻이 뭡니까? 주거용이 뭐예요? 주거용. 꽁시렁대기 있기 없기. 주거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집주인이 맨날 먹고 자는 집. 집주인이 자야 돼. 그것도 매일매일 자야 돼. 이것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이것만 주거용으로 보는 거야. 그럼 맨날 자지 않으면은 요거 뭘로 보느냐? 사업용으로 봅니다. 뭘로 봐요? 사업용.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별장. 별장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만은, 물론 이제 세율은 다르고 합니다만은 주택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종부세에서 별장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아요. 별장은 왜 그러냐? 별장은 맨날 자요? 가끔 자요?
혼자 자요? 손님하고 자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별장은 사업용으로 보는 거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원주, 별장, 접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접대용이라는 건 사업용이란 얘기야. 사업용은 종부세 안 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에는 누가 자요? 원룸 이런 거 누가 자? 그렇죠. 세입자가 자는 거죠. 주인이 자는 게 아니니까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숙사, 사원용 주택, 사택, 기숙사 여긴 누가 자요? 종업원이 자는 거죠. 근로자가 자는 거죠. 집주인이 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본다. 이렇게 접근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이름 자체에 답이 나오잖아. 누가 자느냐 이거야. 설마 기숙사에 누가 자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내가 뭐냐? 건설업자야. 건설업자는 뭐예요? 다세대 한 동 지어갖고 팔고 분양하고, 그죠? 원룸 하나 지어갖고 분양하고 빌라 한 동 지어서 분양하고 이러잖아. 따라서 임대주택에도 미분양주택에는 그럼 뭐예요? 분양이 안 됐어. 공실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자? 아무도 안 자. 바퀴벌레가 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퀴벌레가 아니니까 얘도 사업용으로 본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용 주택. 우리 아파트 101동 101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낮에 누가 자요? 애들이 자는데 내만 자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사업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에 합산한다, 제외한다. 이게 시험의 단골명이에요.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에서 들어간다,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딱 두 개뿐이 없어. 토지와 주택뿐이 없지만 토지 중에서 제외가 되는 것 하나. 뭐가 있죠? 분리과세 토지, 농지 같은 경우. 시험엔 분리과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중에서는 주거용만 종부세네. 그럼 사업용은 종부세에서 제외가 된다. 사업용이 뭔지는 이해가요? 주인이 맨날 자면 주택, 주거용. 아니면 우리가 사업용으로 본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요거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 토지에서 제외가 되는 것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도 간단한데 요거예요. 결론은 이거야.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럼 재산을 갖고 있으면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기준 금액까지는 재산세만 내라. 종부세 내지 마. 그런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부자구나. 부자면은 종합부동산세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가르는 것은 이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엔 기준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계산 문제 없어요. 그럼 기준금액은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고 하면은 지방세에서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요게 국세에는 공시가격이라고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전국의 기준금액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죠. 기준금액. 그놈이 바로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부할 때 같다 이러면 되죠. 요즘 그 열람하라고 현수막 막 걸려있죠. 개별 공시지가. 공부하느라고 못 봤구만요. 그래서 이게 5월 말까지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열람을 하고 이의 신청하면 그 땅값에 대한 거. 그게 다 공시가격이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땅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기준금액. 이게 다 공시가격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6억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주택이라고 하면은
2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2주택 이상인데 앞에다가 집이 둘 있으면 2주택, 3주택, 5주택, 100주택 계속해야 돼요? 붙이기가 힘드니까 2주택 이상은 합산해서 뭘로 표시한다? 주택. 그럼 2주택 이상은 6억이 기준금액이야. 그럼 6억이 기준금액인데 초과하면은 종부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야. 2주택 이상. 그 다음에 1주택은 반드시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1주택, 2개 이상 있으면 합쳐서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1주택은 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뭐 지금 실무에서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1주택 가진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 그래서 세금상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럼 1주택이면은 단독 소유, 단독명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억을 기준금액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1주택은 착하니까 9억까지는 재산세만 내라 이거야. 근데 2주택 이상은 야, 네가 왜 집을 2개 이상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이네. 그러면 불이익을 줍니다. 6억까지만 재산세 내. 초과하면 종부세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6억, 1주택은 얼마? 9억. 자, 이렇게 처리됩니다. 세 가지 해드릴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2개가 있어. 서울에 5억짜리가 있고 인천에 6억짜리가 있어. 그럼 몇 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이 되죠. 그럼 집을 2개 가졌으니까 너 투기 목적이 하나는 그럼 괘씸죄 합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11억 중에서 6억은 뭘 내야 된다? 재산세. 초과되는 5억에 대해서 뭘 내라? 종부세 내란 얘기죠. 2주택 말 이해 가요? 아니야.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겁을 먹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11억짜리예요. 그럼 요거는 1주택이 되겠죠? 착해요? 나빠요? 착해 1주택이면 그럴 경우에는 9억까지는 뭘 내라? 재산세. 초과되는 2억은 뭘 내라? 종부세. 차이점 이해가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싼 재산세를 많이 내게 하고 비싼 건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요건 주택, 요건 1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갑이라는 사람의 단독명인데 여기는 갑과 을 부부가 공동 소유했어요. 공동명의가 되겠죠. 부부 공동명의. 여기 얼마짜리냐? 11억짜리야. 그럼 공동명의가 됐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갑이 반을 나누면은 5억 5천. 여기도 5억 5천. 2주택이죠. 2주택은 6억까지는 재산세만 내죠. 그럼 11억짜리지만 공동명의를 했으면 6억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2주택, 각각의 주택이니까. 그럼 요건 2주택하고 똑같은데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럼 단독명의 하지 말고 공동명의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때 달라요. 그리고 가격이 한 15억까지는 공동명의가 나요. 15억 초과되면은 단독명의로 밀어주는 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이게 어차피 왜 차이가 있느냐?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있지만 이따가 배울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착하니까. 근데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각각의 주택이니까 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은 어차피 종부세 부담해야 될 걸. 종부세 부담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공동명의지만 한 사람 걸로 신고해버려. 한 사람 걸로 신고하면 공동명의지만 단독명의와 똑같이
세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가격에 따라 다른 거죠. 15까지는 공동명의가 나아. 그런데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종부세 내야 되니까 종부세 낼 것 같으면 한 사람 걸로 신고해버리면 단독 명의와 똑같이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 시험엔 아마 올해 나오기가 힘들 텐데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공제를 항상 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 사람 걸로 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자 단독 명의로 똑같이 인정을 해줘. 그럼 똑같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뒤에 설명할 건데 어차피 잊어먹을 것 같아서 이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나 혼자 해봤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한 사람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명의와 똑같은 혜택을 준다. 언제부터? 21년도 올해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게 나왔는지 알아요? 불만이 너무 심하니까.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달래려고 야 니네 공동명의지만 한 사람 걸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줄게.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달래는 거죠. 여러분하고는 의미 있다 없다? 그래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다만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1주택 단독명의다 그러면 얼마 초과해야 된다? 9억.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은 얼마? 6억. 숫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산 토지가 나오는데 합산 토지다 그랬으면 합산을 해서 따져봐요. 별도 합산 사업용이라고 그랬죠. 사업용은 사업하기 위해선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금액이 80억 초과가 돼.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는 규모가 커요. 80억까지는 재산세네. 초과되는 것만 종부세네. 그 다음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죠. 임야, 나대지, 잡종지 그냥 놀리는 거야. 잡초 우거져 있어.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5억이야 5억. 그러니까 5억 초과하면은 무조건 종부세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용은 사업하기 위해서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금액이 커. 80억.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야. 그냥 잡초만 우거져. 요거는 투기 목적이니까 5억 초과되면 종부세 내요. 그러니까 금액 정리해 볼게요. 2주택 이상 6억, 1주택 9억, 별도 합산 80억, 종합합산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요 내용에 관한 것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작년에 요게 나왔죠? 뭐가 나왔냐? 요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요게 시험 지문이에요. 기출.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 그때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숫자 기준금액만 알면 됩니다. 계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요. 요거예요. 공식 하나 보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요거 배웠잖아 아까? 요게 기준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기준금액.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뭐가 있느냐? 얘가 별도 합산이야. 별도 합산인데 100억짜리야. 그럼 80억까지는 뭘 내야 돼? 재산세. 초과되는 20억 몰래 종부세. 그러면 종부세는 80억이 갖고 계산해요? 20억 갖고 계산해요? 그래.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100억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산하니까 얼마 나왔다? 100억. 이 중에 별도 합산은 얼마를 빼줘라? 80억. 왜 빼줘? 얘는 재산세만 내면 되니까. 그럼 빼주니까 얼마 남아요? 20억. 그럼
요거에다가 세금을 계산하면 또 불만이 많아. 왜?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 종부세도 내니까 불만이 많아서 달래는 제도가 있죠. 재산세와 똑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좀 깎아줄게. 깎아줄게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되는 거죠. 들어본 것 같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어요. 왜? 달래는 정책이야. 야, 너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지. 그러면 억울하겠다. 그러면 시장 경기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을 정하겠다. 깎아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폐지되기로 통과가 됐어요. 깎아주는 제도인데 뜻을 알아야 돼요. 깎아주는 제도인데 폐지가 된다. 그럼 깎아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 불만이 있어 없어? 요 몇 년간에 불만이 있어 없어만 알면 끝난 거야. 불만이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알았어. 당장 없애진 않을게. 1년에 5%씩만 올릴게. 줄일게.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 줄인다는 얘기야. 작년에가 90%예요. 그럼 올해는 몇 프로? 95% 적용이 돼요. 95%다 그러면 5%만 깎아주겠다 이게야. 20억에 95%면 얼마냐? 2, 9, 18, 2, 50, 19억이야. 그럼 결국 얼마만 깎아줘? 1억만 깎아주는 거야. 이러던 것이 내년엔 5%가 또 없어지니까 몇 프로? 100%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내년에 공부할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일단은 폐지가 되는 걸로. 작년에 90%, 올해 작년에 90%, 재작년에 몇 프로? 그건 왜 외우는데? 몰라도 되는데. 올해 몇 프로? 95%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땐 요게 답이야. 공시가격 합산해서 80억을 빼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95%가 돼요. 얘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재산세는 70%, 60% 있죠? 안 없어지니까. 종부세는 없어지니까 다 올해는 몇 프로? 95%예요. 내년에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볼까요? 종합합산은 얼마를 빼줘라? 5억. 곱하기 몇 프로? 95%.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얼마 빼줘라? 80억. 그 다음에 몇 프로? 95%. 그 다음에 주택은 얼마 빼줘라? 6억. 곱하기 몇 프로? 95%. 1주택은 착하다고 그랬죠? 착하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9억이죠. 그러면 똑같은 주택인데 얘는 6억이고 얘는 9억이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9억의 뜻은 이거예요. 요거. 전국에 주택 가진 분은 우리 김포검단 방문각학원에 모이세요. 여러분이 전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착한 분만 찾아. 1주택자 단독명의만 손들어 보세요. 손들었어. 이분들은 착하니까 3억을 먼저 깎아줍니다. 요걸 기초공제라고 얘기해요. 1주택자만 3억을 깎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1주택, 2주택, 3주택, 100주택 있잖아. 똑같이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주택은 얼마? 6억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1주택자는 얼마가 된 거죠? 9억이 되는 거야. 주택은 1주택도 6억, 2주택도 6억이지만 1주택자는 착하니까 얼마를 먼저 공제해줘요? 3억을 공제해주는 거야. 그 의미 이해 가요? 그러니까 1주택자만 3억을 깎아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6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주택자만 9억을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착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은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숫자만 알면 돼. 그런데 만약에 별도 합산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60억이야. 그럼 별도 합산이 60억이다 그러면 80억 뺄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20억 나오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쉬워. 꼭 그걸 갖다가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이런 지문으로 나와요. 요 지문 뜻 이해가요? 요걸 빼야 돼. 5억을 빼고 80억 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 종부세 안 내. 그건 종부세 내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이 말은 뺄 수 없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거랑 똑같은 지문이란 말이야. 요거 말 이해가요? 근데 어떤 분이 요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 5억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 그럼 납부할 세금이 없죠? 요걸 어려운 말로 뺐는데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왠지 이렇게 불안해지지? 눈동자 보니까? 그래서 기준금액,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액이 넘지 않음, 초과되지 않으면은 종부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0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숫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주택 얼마? 기준금액 6억. 1주택자 단독명의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래, 그거 알면 끝이야. 거기까지만 취산세 내는 거야. 초과하면 뭘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란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절대로 외우지 마. 외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만 숫자 필요 없고 세율은 이렇게만 알면 돼.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 세율만 사용합니다. 비례세율 없어. 제가 얘기했죠. 재산세에도 초과, 누진, 세율은 단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몇 프로, 초과돼서 여기까지는 몇 프로, 단계를 정해놨다는 얘기야. 따라서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숫자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 문제뿐이 안 나와. 세율 숫자 틀리게 나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다른 게 낼 게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만 알면 되느냐 그러면 초과, 누진, 세율.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6단계 누진세율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택 무슨 세율 적용한다? 초과, 누진, 세율. 그 다음에 이거 나 숫자 보지 말아요. 하지 마. 다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기출지문입니다. 요건 상식이야. 이분이 세법은 요렇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00원짜리였어. 새 거 살 때 칠판이 1년 쓰니까 800원으로 가액이 변동이 됐어. 그럼 이 칠판은 앞으로 얼마짜리 금액이 되는 거죠? 너무 말을 어렵게 표현했어? 사람을 하자니 욕먹을까 봐 그런 거예요, 내가. 금액 점수?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분이 20점이 나왔어. 20점. 그럼 소문이 났어. 그럼 이분 앞한테 20점 이렇게 약 올리겠죠. 난 뒷마무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이분이 시험을 봤어. 2차 모의고사 봤더니 처음에 20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0점으로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분한테 뭐라고 약 올려? 그래. 이게 뭐냐? 세법은 가액이 달라졌으면 앞으로는 달라진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반영이 됐다. 그럼 반영 전에 거 필요 없어. 반영된 후에 거. 바로 그걸 이렇게 난 거야. 뭐라고 나오냐? 가감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으면 적용된 세액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받은 세액이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적용이 됐으면 적용 전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적용된 세액을 적용한다.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분은 그 문제 나오면 이제 안 틀릴 거야. 그죠? 20점이었다가 10점 됐으니까. 항상 가액은 어떻게 된다?
달라지면은 달라진 금액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딱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외우지 않아도 이해 가요? 세법은 항상 적용 전, 노, 적용된, 적용 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죠. 올해 또 개정된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해요, 나빠요? 착한 사람이니까 공제 혜택이 있어요. 처음에는 3억에 무슨 공제라고 그랬죠? 기초공제. 그러니까 1주택자는 무조건 3억을 먼저 공제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딸랑 요즘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뵀더니 1년간에 13억이 오른 데도 있더만요. 놀래지도 않아. 1년간 13억인데. 아, 됐어. 재미없어. 1년간 13억이면 이건 진짜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남쪽에 가면은 거기가 한 달 사이 1억 올라간 데도 있어요. 한 달에. 이것도 안 놀래요. 그렇지. 그만 어느 잘했어요. 저 정도는 돼야 내가 조사한 그 보람도 있고 그러지. 그때 왠지 모르게 내가 바보 된 느낌도 되고 막 그래요. 저분이 엄마 같고 막 그래요. 나를 갖다 올려준 거 보니까. 그래서 3억을 해줘요. 에게 3억 너무 적어. 집값이 1년에 13억 올라가는데 딸랑 3억이야? 하니까는 알았어. 그 다음에는 세액을 공제해 줄게. 그럼 여기서 용어 알아야 돼요. 용어. 공식 배웠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세금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는 산출에 일단 세금을 여기에서 깎아주는 거야. 그럼 세액 공제는 첫째, 연령별 세액 공제. 이걸 처음 나왔을 때는 고령자 이런 표현 썼어요. 60세 이상이 고령자란 말 들으면 기분 좋아, 나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도 조금만 있으면 고령자 되실 여러분 이렇게 강의해야 될 거 아니야.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요게 개정이 됐어요. 요게 작년까지 공부하 좋게 1, 2, 3 했다가 요번에는 어떻게? 2, 3, 4 이렇게 바뀐 거야. 유치해 죽겠어. 그러니까 10%씩 오른 거예요. 그럼 최대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40% 받을 수 있어. 40%라는 건 뭐야? 산출한 세금이 100원이야. 그럼 100원에 대해서 40%니까 얼마? 40원 공제해 주겠다 이거야. 그럼 얼마만 내면 돼? 60원만 내면 되겠죠. 10%씩 올라간 거야. 에게 하니까 알았어. 보유기간별 5년 이상입니다. 5년 알아둬야 돼요. 5년 이상 보유하면 또 깎아줄게. 그럼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은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 40, 얼마? 50. 이것도 2, 4, 6. 그럼 얼마나 좋아? 외우기도 쉽게. 50% 최대. 그러니까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연령별 1, 2, 3에서 2, 3, 4로 바뀌었다. 요것도 작년에 내가 꽁시렁 됐어요. 꽁시렁 되니까 들었나 봐.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또 꽁시렁 돼. 개정이 되지나 말지. 왜 그러냐? 요거와 요거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되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세다. 60세면은 몇 프로? 20%. 5년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 20%. 그래서 최대 40%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조건이 되면 중복 적용돼. 근데 뭐가 되느냐? 중복 적용된다 그러면 70세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중복 적용되니까 몇 프로? 90% 해야 되는데 80% 범위 내에서만 된다는 거. 내가 꽁시렁 될 수밖에 없잖아. 개정을 하지 말든가 중복 적용하지 말든가.
더하면은 90인데 왜 80%만 인정해 주냐 이게. 올해 80%예요. 작년에 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죠. 또 열받아 내가. 작년엔 요게 최대 30%예요. 50%고. 그럼 더하니까 중복 적용 몇 프로? 그런데 작년엔 70%였어. 내가 꿍시렁 될 만해 안 될 만해? 그러니까 바뀌었어. 올해 개정했어. 근데도 80%가 됐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올해 꿍시렁 되면 또 알아듣고 또 개정하겠지. 이해 가요? 그래서 올해는 중복 적용은 최대 90%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80%까지 할 수 있다. 요게 개정됐으니까 올해 한번 주어지겠죠.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나오면은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저 같으면 이거 낼 거예요. 90%. 저 같으면 한번. 뭐라고 나오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9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내볼 거란 얘기죠. 틀리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여보세요? 왜 이래요? 많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올 때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80이니까 90% 내겠다 이거예요. 표정들이 우쩌라고 이런 표정에 요거 착각을 유도하려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일로 신경 써야 될 게 과세 대상, 토지, 주택 제외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계산할 때 기준금액,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올해는 몇 프로다? 95%다. 내년엔 몇 프로? 100%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참 착하기도 해. 그것도 100% 그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일 때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꼬시는 제도가 공제 혜택이 있다. 3억은 기초공제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가 2개가 있다. 한도 최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세율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택은 6단계,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더라. 끝.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이 많은 범위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지문 하나씩 나오더라도 얘가 껴들 틈이 별로 없어요. 개정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얘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올해 개정된 게 여기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자, 토지부터 보죠. 토지는 상한선이 150%야. 그러니까 작년에 100원 냈으면 올해는 얼마만 내면 돼? 150원까지만 내면 돼. 이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이라는 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이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종부세 낸 게 100원이다. 그런데 2021년에 세금을 산출하니까 500원 나왔다. 작년에 100원 냈는데 올해 500원 냈으면 5배나 뛰었다는 얘기죠. 좋아 나빠? 불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달래려고 만든 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따라서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뿐이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산세, 종부세뿐이 없고 이게 2개가 다 달래는 제도예요. 야, 너 이번에 산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나왔더라도 전년도 납부한 거에 대해서 150%까지만 내라. 그럼 500원 나왔어도 내지 말고 얼마만 올해 내라? 150원만 내라 이거예요. 이게 작년까지 강남 사람들 살려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상한선이 없으면 엄청나게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는 150% 끝. 그럼 주택이 개정됐는데 주택은 잘 들어야 돼요. 이거예요.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1주택 얼마가 돼요? 150이에요. 토지와 똑같아.
다시 한번.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럼 1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150%. 1주택. 2주택도 얼마가 되는 거야? 15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가 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한번 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1주택 갖고 있어. 상한선 몇 프로? 150%. 2주택 150%. 3주택 이상 3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택은 지역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2주택까지만 지역과 관계 있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랬으면 1주택은 똑같아. 몇 프로? 150%. 2주택 이상은 몇 프로가 돼? 300%가 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1주택은 전국이 1주택은 다 똑같아. 몇 프로? 150%. 전국의 1주택은. 여러분 집 하나 있죠? 그럼 150%야. 집 하나 있으면. 그 다음 집 2개 있으면 그래도 150%야. 3주택 이상은 30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은 똑같아. 몇 프로? 2주택 이상은. 작년에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였다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200% 없앴어. 그러니까 2주택만 갖고 있어도 3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오른 거죠. 공시가격도 올라갔죠. 세율도 올라갔죠. 이것도 올라갔으니까. 요거 이해 가시겠어? 아니야, 불안해. 여기가 또 해야 되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그렇지.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야. 1주택. 그렇죠. 2주택, 3주택, 4주택. 계속 오늘 밤새. 그거예요. 이거 알아둬야죠. 이건 개정이 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짜리가 없어진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가셔? 간단하잖아. 나만 간단한가? 그 다음에 비과세는 공부할 게 없어. 종부세는. 왜? 무슨 규정을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야. 이해가셔? 재산세는 비과세인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하라 이게. 평생 그 옆집으로 이사가서 짜장면 사줄 거예요. 정색을 하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머니까. 나는 유머를 하는데 정색을 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 납세 절차. 납세 절차는요. 지문 1개 이상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납세 절차. 자,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납세지는 소재지 주소지? 지방세는 소재지. 소재지가 뭐냐? 물건 있는 곳. 물건 기준. 국세는 사람 기준이야. 사람은 뭘 갖고 있어? 주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그 다음에 납부기간은 원칙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그럼 고지서 나가는 것도 돈 내는 것도 1일부터 15일. 나 신고할 거야. 그럼 1일부터 15일. 똑같아요. 납부기간이. 이상합니다. 재산세는 뭐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얘는 왜 1일부터 걷냐 이거죠. 12월이니까. 12월은 뭐예요? 송년회 모임 많잖아. 돈 다 쓰면은 세금 못 낼까봐 미리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송년회 하라고. 그래서 12월 달은 1일부터 15일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뭘로 나올까? 여기랑 헷갈리라고 12월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지서는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분할납부 2번 나눠낼 수 있죠. 날 조건 얼마 초과? 250만 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다른 거 분할납부는 2개월입니다만은
종부세만큼은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얘가 2개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청만 하면 되지. 분납은 납부할 때, 야, 나 이거 너무 많어. 2번에 나눠낼래. 신청서에만 쓰면 되는 거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엔 이렇게 나오죠.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항상 요거의 곱빼기라고 그랬잖아. 기준금액이. 그러면 시험엔 딱 어떻게 나오냐? 딱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이다 그랬으면 처음에 얼마네요? 그 다음 6개월 이내 얼마네요? 150만 원. 이해가셔? 이 나중에 내는 것이 분납세액이 된다는 거. 요거 사소한 거지만 실수합니다. 분납세액을 물어볼 때는 나중에 낸 게 분납세액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가 되겠죠? 150만 원.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에요.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분납 가능세액은 150만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셔? 네, 분할납부 세액제도가 있더라. 그 다음에 부가세. 쫓아다니는 거는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가 쫓아다닌다? 20%가 쫓아다닌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범위도 얼마 안 되잖아. 나올 게 뻔해요. 몇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Congratulation. 한 문제 축하드립니다. 노노노 공부하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지문이 다 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종합문제로 나오니까 설명을 많이 들어가는 것들만 지문이 나와. 그래서 과거의 기출을 보면은 지문들이 다 길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문이 길다, 세법에서. 그럼 답은 쉽다는 얘기야. 포인트만 찾으면 돼. 예를 들어 혼인 나왔다. 혼인 나오면 몇 년만 보면 돼? 그렇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동거공양 몇 년?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됐어. 한 10시간 전에 배운 것 같아. 5억 초과. 그것만 보면 돼. 별도 합산 토지 얼마? 이거 알았어. 주택은? 우억이 뭐야? 6억. 1주택 단독 명의는 9억. 바로 이런 거. 세부담 상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이런 것들. 납부기간 나와 있으면은 12월 1일부터 15일. 분할 납부 나오면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다 쓰려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거지. 포인트만 알면 답 찾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는 종부세를 하나도 안 냈어. 기분 나빠서. 한 문제뿐이 안 나올 걸. 양도소득세만 5개 냈습니다. 그것도 한 단원에 대해서만. 중요한 거, 나올 만한 것들. 자, 어때요? 기본서 교재를 보면 무지 페이지가 많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게 다야. 그 내용이. 다른 데서도 요걸 자료를 줬더니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화자찬하기도 힘든 거고 기본서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자, 그럼 그 다음에 47쪽에 소득세 나왔는데 요거는 간단히 용어만 설명하고 직접 오늘은 나머지 거 안 합니다. 52쪽에 양도소득세를 들어갈 거예요. 잠깐 용어 설명만 하고. 왜냐하면 요 소득세에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재작년엔 안 나왔고 그래서 요번에도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들어갈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요건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1월달, 2월달에도 했습니다만은 늦게 들어오신 분 걱정하지 마. 공부하지 말아요. 과거는 흘러갔어. 공부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래서 요 소득세는 6월달 잊어먹을 만하면 6월달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싶어요? 언제는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법 처음. 아이고
저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지나간 거는 안 봐도 돼요. 세법은 여기서만 하나하나 용어씩만 아시면 돼. 지금 설명한 건 이해 가셔?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 오신 분이 아닌데 혹시 경력자? 아니래요. 그래요. 그냥 오늘 하는 거부터 하면 돼요. 밀린 거 공부하지 말아요. 이제 5, 6월 달 거 잘 들으면 돼. 지나간 거 밀린 거 들었다가 하는데 밀린 거 들을 시간에 1차, 요번에 동차 하시나? 그럼 민법 공부 많이 하세요. 세법은 여기서 즐기기만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요. 고개 끄덕거리고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 이분들도 다 몰라. 괜찮아요. 오늘 하는 거 절대 밀린 거 세법은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